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지난번 웹소켓을 사용한 실시간 공지 체크 영상은 백엔드를 기준으로 설명되었다면 이번 영상은 자바스크립트를 주요 시점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영상의 목소리는 텍스트 음성 변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목소리를 더빙해보니 목도 안 아프고 좋기는 하네요. 하여튼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본 웹소켓 환경 설정과 같은 영상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3개의 화면으로 나누어 표시하였고 실행창도 하나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번 영상의 시점이 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고 오른쪽 상단에는 컨트롤러 코드입니다. 오른쪽 하단창에는 DTO 클래스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한 개의 즉시 실행 함수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자바스크립트 코드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메시지 송수신에 필요한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소켓 연결을 위한 소켓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로그인 스테터스 함수는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거나 로그인을 실행하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20행에서 31행까지는 페이지가 새로 고쳐졌을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영역으로 새로 고침하기 이전의 상태값을 유지하기 위한 코드들입니다. 20행은 만약 소켓이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을 해제하도록 하였고 세션 스토리지에 있는 인포 정보를 가져와 변수에 저장합니다. 현재 상태값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션 스토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페이지를 로딩했을 때는 인포 정보가 없기 때문에 30행이 실행되어 인포 영역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포 영역은 HTML 파일을 보면 사용자 아이디와 미공지 개수, 그리고 로그 아웃 버튼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로그인 버튼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사용 중에 새로 고침하였다면 세션 스토리지에 인포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저장된 인포 정보를 제이슨 객체로 변환하여 다시 인포 변수에 담습니다. 인포 정보를 인수값으로 하여 로그인 스테터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함수 한쪽을 살펴보면 인포 정보에 있던 값들을 태그 요소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인포에 저장되어 있던 노티스 디스플레이 상태값을 체크하여 노티스 디스플레이 상태값이 참이면 노티스 영역의 표시 상태값을 블락 모드로 바꾸어 화면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넌으로 설정하여 감추어진 상태값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노티스 영역은 공지 내역들이 들어있는 영역입니다. 그 아래에는 인포에 들어있는 id 값을 사용하여 소켓을 연결하기 위해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정상적으로 소켓이 연결되었다면 덴블럭이 실행되는데 덴블럭 안쪽을 보면 인포 안에 노티스 디스플레이 상태값 즉 공지사항의 목록이 표시되고 있는 상태라면 릴로드 리스트 함수를 호출하여 공지 내역을 다시 읽어 화면을 갱신하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화면을 새로 고침하였을 때마다 실행되어 사용자는 마지막으로 보았던 화면 상태값을 새로 고침하여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로그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로그인에 사용될 다이얼로그를 가져와 모델 타입으로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런 후 다이얼로그 창에 있는 닫기 버튼을 가져와 닫기 버튼이 클릭되면 열려있는 다이얼로그 창을 닫아줍니다. 그 아래쪽에는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다이얼로그 창 안에 있는 폼 태그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런 후 폼에 입력되어 있던 아이디를 사용하여 소켓 연결을 시도합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커넥트 함수는 프라미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연이어 덴블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덴블럭은 커넥트 함수에서 정상적으로 리잘브에 담긴 값이 리턴되었을 때 동기 방식으로 실행되는 블럭입니다. 만약 커넥트 함수에서 리젝트를 통해 오류가 반환되면 캐치 블럭이 실행됩니다. 그럼 아이디를 인수값으로 사용하여 실행되는 커넥트 함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변수의 topic 이벤트 id 값을 사용하여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커넥트 함수의 매개 변수 id가 홍이라면 topic 이벤트 홍과 같은 문자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topic은 메시지 블러커로서 웹소켓 config 파일에서 정의된 값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웹소켓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려면 topic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리스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은 메시지를 P2P 방식이 아닌 메시지 브로커 방식임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브로커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들끼리 직접 연결하여 통신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문자열 중간에 있는 이벤트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로 수신받기 위해 추가된 내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본 여행지에서는 따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지 수신을 리스닝하기 위한 변수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소켓을 연결합니다. 속.js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웹소켓 서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엔드포인트 문자열입니다. 이 부분도 웹소켓 서버 환경을 설정하고 있는 웹소켓 config 자바 코드를 살펴보면 엔드포인트 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나에게 접속하려면 엔드포인트 값을 WS로 연결해야 해 쯤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켓이 연결되고 나면 연결된 소켓을 사용하여 스탬프 라이브러리의 오버 메소드에 전달하면 메시지를 브로커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객체가 반환됩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를 리스닝하기 위해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이때 첫 번째 인수값으로 앞서 서정의해둔 클라이언트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웹소켓 서버가 타픽 이벤트 홍으로 송신한 메시지를 내가 수신하겠다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수신되면 이벤트가 발생되고 발생된 이벤트 안에 있는 바디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가 담겨 수신되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쇼메시지 함수를 호출하여 수신된 메시지에 따른 다양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래 코드는 소켓을 연결하고 웹소켓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받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로그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처리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넥트 함수는 프라미스를 리턴합니다. 이는 함수를 비동기적 처리 방식에서 동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소켓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리잘브 함수에 의해 스탬프 라이브러리에서 메시지의 송수신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가 스탬프 클라이언트 변수에 대입되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됩니다. 그러나 스탬프 클라이언트 변수는 현재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작성되고 있는 즉시 실행 함수 내부에서 일종의 전역형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 스탬프 클라이언트 변수가 메시지를 송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 코드를 보면 만약 소켓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엔 리젝트 함수에 오류 정보가 담겨져서 리턴되게 됩니다. 그러면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코드를 살펴보면 커넥트 함수는 리잘브를 리턴받던지 리젝트를 리턴받던지 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동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리잘브에 의해 정상적으로 값이 리턴된 경우에는 댐블럭이 실행되고 리젝트에 의해 오류가 리턴되면 캐치블럭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웹서버 소켓이 연결되었고 타픽 이벤트 홍으로 메시지를 리스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댐블럭 안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켓으로 전송할 메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커맨드에 로그인을 대입하고 폼 태그에 있던 아이디와 암호값도 각각 아이디와 pwd에 대입합니다. 커맨드 값은 컨트롤러에서 메시지 매핑 값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메시지를 파라미터로 하여 send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면 웹서버 소켓에 메시지가 전달되어 로그인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 후 열려있던 로그인 다이얼로그 창을 닫아줍니다. 창이 닫혀지기 전에 send 메시지 함수 부분을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현재의 코드 내용이 로그인 버튼이 클릭되고 나서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send 메시지 함수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행으로 이동해보면 send 메시지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 메시지로 전달받은 데이터에서 커맨드 값, 즉 로그인 문자를 가져와 앱 로그인 문자열을 만들어 클라이언트 변수에 대입합니다. 스탬프 클라이언트 객체는 소켓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뒤 생성되어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스탬프 클라이언트 객체가 갖고 있는 send 메소드를 사용하여 첫 번째 인수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두 번째 인수값은 헤더 데이터 부분인데 헤더 값 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수값은 실제로 전달되는 데이터인데 제이슨 객체의 값을 문자열로 바꾸어 전송합니다. 이렇게 전송된 값을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는 자바의 맵 구조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변수의 값이 앱 로그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웹서버 소켓의 환경을 설정하고 있는 웹소켓 config 클래스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경로의 의미로 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지가 전달될 때 사용된 접두사가 앱이라면 내가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변수의 나머지 문자열 로그인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그것은 바로 스프링 컨트롤러의 메시지 매핑으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컨트롤 클래스에 로그인 메시지 매핑 부분을 찾아가 보면 오른쪽 위의 화면과 같습니다.
제이슨 객체의 값을 문자열로 바꾸어 세 번째 인자값으로 전달한 값이 컨트롤러에서 맵 구조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놀라웠기를 바라며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전송하기 위해 맵 형태의 변수 메시지 변수를 생성합니다. 전달된 메시지로부터 id와 pwd 그리고 커맨드 값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처리 상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스테터스 변수, 그리고 사용자가 미확인한 공지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카운트 변수를 선언한 후 노티스 DTO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DTO 클래스의 dbopen 메소드를 사용하여 커넥션 객체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DTO 클래스의 로그인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 id와 pwd를 사용하여 유저 vo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호출된 DTO 클래스의 로그인 메소드를 살펴보면 전달된 파라미터 값을 매개 변수 vo.로 받아 처리합니다. SQL 문장은 id와 pwd가 동일한 유저가 있는지를 셀렉트하여 데이터가 있다면 불리언 변수 b에 true를 대입하여 반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된 값이 true라면 다시 DTO 클래스에 count by 유저 메소드를 id 값을 주어 호출합니다. count by 유저 메소드는 전달된 id에 해당하는 미확인 공지 개수를 찾아 그 개수를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SQL 문장은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달된 유저가 홍이라면 서브 쿼리에서 노티스 책 테이블에 있는 값들 중 id가 홍인 데이터의 공지번호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공지번호가 1, 2, 3이라고 가정하고 메인 쿼리를 보면 노티스 책 테이블에서 가져온 1, 2, 3인 아닌 값을 노티스 테이블에서 찾고 있습니다. 만약 노티스 테이블에 SNO가 1, 2, 3, 4, 5가 있다면 1, 2, 3을 제외한 4, 5번이 선택되어 그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수를 자신을 호출한 컨트롤러에게 반환합니다. 다시 컨트롤러를 보면 그렇게 반환받은 개수를 카운트 변수에 대입하고 위에서 만들어진 변수값을 사용하여 전송 메시지를 만들고 db를 닫습니다. 작성된 메시지를 인수값으로 하여 send event to client 메소드를 호출하여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재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send event to client 메소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을 호출한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될까요? 코드를 살짝 위로 올리면 send event to client 메소드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메시지에서 id 값을 가져와 send url 문자열을 완성합니다. 결국 send url 문자열은 타픽 이벤트 홍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타픽은 메시지 브로커로서 타픽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리스닝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구드니즈가 웹소켓 컨피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소켓이 연결되고 난 후 타픽 이벤트 홍으로 메시지를 리스닝하고 있겠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의 send event to client 메소드에서 작성된 send url 변수의 값이 타픽 이벤트 홍이기에 메시지가 자신을 호출한 클라이언트에게 처리된 결과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되돌아와 메시지를 리스닝하다가 메시지가 전달되면 실제 메시지가 들어있는 바디 부분을 사용하여 showMessage 함수를 호출합니다. 314행으로 코드를 아래로 내려보면 해당 메소드가 있습니다. 전달된 메시지를 사용하여 다시 제이슨 객체로 변환한 뒤 스테터스 값이 참이 아니면 리턴합니다. 즉 서버에서 전달된 값이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안에 있는 커맨드 값이 로그인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자신이 소켓 서버로 전달한 커맨드 값입니다. 메시지를 전달받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로그인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전달받은 메시지의 로그인 버튼을 감추기 위해 로그인 스테이트 값을 none으로 설정하고 로그아웃 스테이트 값을 inline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 이름과 미공지 개수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 인포 영역을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상태값을 문자열로 바꾸어 다시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해 줌으로써 현재 상태값이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되더라도 화면 상태값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설정된 메시지를 사용하여 로그인 스테터스 함수를 호출하면 화면 상태를 로그인 이후의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클라이언트가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컨트롤러와 DTO 클래스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로그아웃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소켓 서버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인포 값을 제거하고 다시 로그인 버튼은 보여주고 사용자 아이디와 공지 개수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 인포 영역은 다시 감추어줍니다. 그리고 공지 내역이 표시되어 있던 노티스 영역도 감추어 줌으로써
화면에는 로그인 버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던 소켓을 닫아줌으로써 로그인과 로그아웃 처리 부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확인 공지를 확인했을 때의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